아직 결혼을 안 한 이 저 같은 사람은 결혼 이후의 생활을 상상하면 가슴이 탁 막히는 듯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대체 무슨 돈으로 집을 구하고 결혼식은 또 어떻게 치를까 등등 생각하자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정말로 답이 안 나오는 건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외벌이로는 턱이 없으니까 맞벌이를 하긴 해야 할 텐데, 여기선 진짜 갑갑하거든요. 다 겪으시고 결혼 생활에 일가를 이루신 모든 분들 존경합니다. 대단하십니다.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3월 7일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나만의 책을 가지고 싶으신가요? 작가의 꿈이 있으십니까? 책쓰기 관련 책을 쓴 전문 코치와 운영진이 도와드리는 책쓰기 코칭 프로그램 꿈꾸는 만년필이 있습니다. 직장인, 전문직, 주부, 학생, 선생님 등 이미 다양한 분들이 꿈꾸는 만년필을 통해서 저자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현재 참가자를 모집 중이며 문의는 www.yangcoach.com 양코치닷컴으로 오시거나 010-8861-5136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꿈꾸는 만년필, 가슴속에 있는 열정으로 저자의 꿈을 이뤄갈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30분 책 읽기 김효진 PD입니다. 오프닝에서 꺼낸 얘기, 사실 이 남자인 저보다 여자들이 더 절실하게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직장 생활하면서 아이 기르는 분들, 그럴 예정인 분들, 또 그런 생활을 그리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 위한 특별한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국회 방송에서 일하는 김보영 아나운서가 육아와 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워킹맘들을 여럿 만나서 그들의 삶을 살짝 엿봤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김보영 아나운서의 대한민국 대표 엄마 11인의 자녀 교육법입니다. 지식 너머에서 나왔고요. 김보영 아나운서를 잠시 뒤에 모시겠습니다. 매일 아침 이 책 한 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실 텐데 시간을 또 쪼개주셔서 네. 더더욱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국민TV 처음 와보시는 거죠? 네, 처음이에요. 어떠세요? 좋은데요? 네. 뭐 아직 좀 조금 좀 미약한 데가 있지만 또 나름대로 꾸려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점점 더 번창하시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네. 자기 소개를 다시 한번 직접 해주시죠. 제가 오프닝에서 대략 했습니다만.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국회방송에서 투데이 의정뉴스 그리고 새법률 산책이라는 그 법률정보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는 김보영 아나운서라고 합니다. 또 얼마 전에 대한민국 대표 엄마 11인의 자녀 교육법이라는 책을 낸 아직 작가라고 하기는 좀 부끄럽고요. 저자 정도? 저자. 네. 저자. 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제 목소리하고 대비가 너무 돼버리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저는 칙칙한데. 과찬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대체로 매일매일 너무 바쁘시죠?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엄마고, 뭐 일도 하고 하다 보니까요. 쫓기면서 사는 것 같아요. 네. 방송을 생방송, 녹화 방송 다 하시나요? 네. 매일매일 이제 뉴스는 당연히 생방송이고요. 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이제 촬영, 녹화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뭐 녹음도 있고, 뭐 행사도 있고, 뭐 거의 매일
바쁘죠. 네. 일하고 네. 육아하고 어쨌든 지금까지 다 꾸려오고 계신 건데 음. 그런 분들이 저는 상상이 잘 안 돼요. 결혼을 아직 안 네, 해서. 네. 아,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예. 오프닝에서 제가 다 존경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딸이 둘 있으시죠? 네, 네, 네. 네, 이 책에도 언급이 돼 있어요. 아이들 이름까지 얼마나 힘드셨을지 또한 지금도 많이 힘드실 텐데 어떠세요? 그렇죠. 이제 어떤 그 직업들보다 네, 이제 엄마라는 그 역할이 참 어려운 역할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도 딸이었고 그렇지만 사실 엄마의 노고에 대해서 엄마가 되기 전에는 네, 미처 잘 느끼지 못했었는데 확실히 힘든 것 같아요. 네,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제가 일을 하고 있어서 뭐 이제 이를테면 워킹맘이죠. 이제 네. 워킹맘이라서 힘든 것도 있지만 제 집에서 주로 이제 아이를 돌보시는 따로 직업을 갖지 않은 이제 전업맘 이제 엄마들도 훨씬 더 힘드실 거예요 아마. 아기를 키운다는 것 자체가 아주 고행인 것 같아요. 아이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 아이들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큰 아이가 이제 7살이 됐고요. 작은 아이는 이제 3살인데 네. 18개월. 아, 아직 아기예요. 네. 그렇군요. 많이 아기군요. 네, 아기예요. 그럼 큰 아이가 네. 초등학교 입학하면 내년에 하는 건가요? 이제? 내년에 입학하죠. 그러면은 어떠실까요? 조금 더 수월해지실까요? 아니에요. 이제 엄마들은 다 아실 텐데 예. 초등학교 입학하면 더 힘들어요. 왜냐면은 지금은 이제 뭐 유치원에 다니는데 네. 유치원에 이제 종일반이라고 해서 뭐 한 5시, 6시까지 이제 아이를 돌봐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네. 사실 초등학교에는 뭐 방과 후 뭐 이런 그렇죠. 학습 같은 것들이 있기는 있지만 아직은 그게 이렇게 정착화된 것이 아니라서 보통 뭐 1시 정도면 수업이 끝난다고 봐야 돼요. 그럼 그 다음부터 무방비. 그렇죠. 그다음부터는 뭐 방과 후 수업을 뭐 한다고 해도 뭐 2시 반? 예. 뭐 그 정도? 그래서 보통 이제 일하는 엄마들은 따로 이제 아이를 돌봐줄 분을 찾거나 아니면 뭐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께 대리육아를 하거나 아니면 뭐 학원 이렇게 보내거나 좀 힘들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올해 한 하반기로 접어들고 이렇게 네. 해가 끝나갈수록 고민이 좀 더 아우 깊어지실 수도 저는 있겠네요. 진짜 정말 올해 말이 진짜 두려워요. 아, 네. 네. 바로 그런 이유에서 그런 배경에서 네. 이 네. 책 계획하신 거겠죠? 예, 맞아요. 당연히 직접 기획을 하셨겠죠? 예. 네. 제가 이제 항상 평소에 아이가 점점 커가고 또 둘째가 생기고 하면서 네. 이제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주변의 선배들의 얘기들도 듣고 이제 동료들이랑 의견도 나누고 그러다가 저희보다 이제 훨씬 더 선배인 이미 아이들을 어느 정도 키우신 네. 그런 엄마들은 어떻게 일하면서 아이도 키우고 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고 결과물이 이렇게 책으로까지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책을 내겠다 하고 인터뷰를 당연히 하셨겠죠. 사실은 지금 책에 실린 인터뷰는 11분인데 네. 제목에서도 11인이지만 예. 제가 직접 만나뵌 분은 한 15분 정도 돼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책을 쓰려고 마음먹기 이전에도 한 2-3분 정도는 제가 연락해서 그냥 이메일로 이렇게 한번 만나주세요 해서 만나서 꼭 책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네, 그냥 남길 가치가 듣고 있으니까. 싶었어요. 네. 그래서 뭐 메일도 보내고 또 직접 뵙기도 하고 막 전화도 불쑥 드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궁금하다고. 예.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일적으로 만약에 그런 얘기를 했으면 조금 이렇게 저하시거나 예. 왜 저 사람이 갑자기 날 모르는 사람인데 연락을 하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게 엄마 대 엄마로 이렇게 연락을 하면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을 열고 편안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얘기를 듣기 시작하다가 이걸 책으로 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랑 얘기를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나온 지 오래 안 됐죠? 얼마 안 됐어요. 따끈따끈하죠? 이제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초기 반응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이게 참 모르겠어요. 이게 좀 이런 책이 나왔다는 거를 아직 많은 분들이 아시면 좋은데, 네. 뭐 그 지금 엄마들 커뮤니티에는 네.
제가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알리려고 뭐 음. 이벤트도 하고 해서 예, 뭐 이런 책이 있다는 걸 아시는 분들은 꽤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네네. 예, 그런데 좀 더 있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근데 이 제가 여기 그 질문 안에 적어놓진 않은 건데 네, 네, 이런 기획하시고 네. 인터뷰하시고 네. 그 가뜩이나 지금 일 육아 너무 힘드신데 네. 힘드시다는 이유에서 이런 일을 하신 건데 그럼 일이 더해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좀 예, 예. 물리적으로 좀 힘든 시간이긴 했는데 네. 정말 틈틈이한 것 같아요. 그냥 음, 일단 뭐 주로 사실 이게 인터뷰 책이라고 하는 게 네. 그 글을 쓰는 시간 자체가 많이 걸린다기보다도 네. 이제 인터뷰를 선정하고 섭외하고 이제 어떤 음. 질문을 할까에 대한 고민 그런 데 쓰이는 에너지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 틈틈이 막 음. 운전하면서도 하고 뭐 누워 자기 전에도 하고 막 음, 수시로 그냥 그 휴대폰 메모장을 열어서 네네.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메모를 하고요. 이렇게 연락처를 소문해서 뭐 연락을 드려보고 뭐 메일도 쓰고 뭐 틈틈이 정말 작업들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보통 아닌 일이었겠습니다. 자, 책의 구성, 네. 책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구성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뭐 서두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분 인터뷰하시고 그 내용을 엮은 건데 어떤 식으로 짜여졌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시죠. 그대로 그냥 예, 제가 이제 멘토로 삼을 만한 네. 예, 성공한 이를테면 뭐 저명 인사들 예, 그런 분들을 찾아서 아이를 어느 정도 키우신 선배 네. 엄마들을 찾아서 이제 연락을 드려서 음, 이런 얘기들을 듣고 싶다. 네. 섭외를 해서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것들을 이제 글로 이렇게 썼는데 11분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쭉 이어지게 되는 거죠. 각각의. 예. 이 생각을 해보니까 네. 이 분들 인터뷰 대상자였던 네, 분들에게도 마치 그 대피를 통해서 나온 자전적 에세이 같은 뭐 그럴 수도 그런 있고요. 기록이 되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자기 네.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이제 저한테 들려주셨고 네. 제가 이제 그것을 이제 구성을 한 거죠. 네, 네. 그 선정하는데 참 어려웠을 거라는 거 네.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만은 네, 네. 자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해서 또 모시게 됐는지. 네, 그러니까 일단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자기의 분야에서 네. 이 두각을 나타내고 계신 이제 우리가 이름을 대면 알만한 네. 그런 여성 인사들로 일단 찾았고요. 네. 그분들 중에서 당연히 기혼자셔야 하고 아기가 있으셔야 하고 네. 또 가급적이면 아이를 좀 어느 정도 키우신 분이어야 네. 들려주실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서요. 네. 그런 분들 위주로 이제 선정을 했어요. 네. 예. 뭐 이보영 박사님 네네. 그리고 교통방송의 정현주 아나운서, 아, 네네네. 네 손미향 교수 등등등 그리고 군인이시죠. 서진규 소장 현역이신가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미군 아니죠. 이제 은퇴하셨죠. 연세가 네, 이제 네. 있으셔서 네. 이제 미군이셨죠. 그래서 음, 그분에 대한 아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증거가 싶다라는 되고 싶다. 예, 네. 아주 유명한 자전적 에세이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시고 네. 또 관련해서 강연도 많이 하시는데 음, 원래는 그 가발 공장 여공이셨다가 네.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음. 미군이 되기까지 하버드 또 박사가 되기까지 음, 예, 아주 그냥 굴곡 있는 삶을 사신 예, 분이신데 이제 그분이 딸을 또 똑같이 하버드 네. 후배로 네. 예, 후배죠 이를테면 예, 이렇게 키워내셨어요. 그러고 보니 예전에 네. 다큐멘터리로 맞아요, 여러 번 맞아요. 봤던 기억납니다. 네네네. TV에도 예. 여러 번 출연하셨고요. 네, 예, 그분 그렇습니다. 이야기도 있고. 예. 섭외 정말 힘드셨겠어요. 예, 이 예. 면면을 보니까 네. 다 보통 분들이 아니신데. 네, 나름 이제 자기 분야에서 아주 열심히 달려오신 분들이에요. 네. 그리고 다 이제 책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도 다 잘 키워내셨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음, 아이가 잘 컸다는 거를 어떤 기준으로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다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뭐 부모들을 자랑스러워하고 반듯하게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목표를 다 잘 설정을 하고 예, 아주 잘 자랐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이 구체적인 이야기 들어보기 전에요. 일단 인터뷰 대상자들과 김보영 아나운서님 공통적으로 느꼈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 예, 있었을 것 같아요. 이분들 얘기 들으면서 아, 맞아. 이분들 다 이런 말씀 하시는구나. 네, 네, 네. 그런 거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있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죠. 지금 뭐 책에는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에피소드들이 나와 있는데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아이들이 어리니까요. 이제 그 저희 인터뷰이들이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경험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저는 공감이 가장 많이 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다들 뭐 이를테면 뭐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뭐 아이가 대문 앞에 이렇게 X자로 막아서서 엄마 못 나가게 한다든지 뭐 엄마 차가 고장 나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든지 뭐 너무 많죠. 저도 이제 큰애 어린이집을 한 2돌 조금 못 돼서부터 보냈거든요. 예. 그 전에 이제 친정 엄마가 좀 봐주시다가 근데 아침마다 어린이집을 가려고 하면 엄청 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어린이집 들어가는 골목 앞에 벤치가 하나 있는데 거기 앞에 앉아서 막 10분이고 20분이고 들어가기 싫다고 우는 애를 붙잡고 이걸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꼭 이렇게 띄워놓고 뭐 돈 벌러 다녀야 되나. 나가야 되나 그냥 그만두고 집에서 애기 키워야 되는 게 아닌가 막 그런 고민을 12번도 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고민을 네. 뒤로 하고 이겨내시고 그러게요. 여기까지 오신 거 보면 많이 독하신 모양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끝나지 않는 둘째가 있잖아요. 우리 네. 둘째도 이제 아직은 이제 집에 있는데 네. 이제 곧 어린이집을 또 보내야 되는데 또 한 번 이제 그런 또 일을 겪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벌써부터 너무 걱정이에요. 근데 이제 아빠들은 조금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런 일들은 엄마가 주로 예. 하잖아요. 이제 아빠가 일을 하고 엄마도 일을 해도 보통 이제 엄마가 이렇게 데려다주고 하니까 그럴 때마다 참 가슴이 찢어지죠. 근데 이 인터뷰 해주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들 그런 과정들을 거치셨더라고요.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별 의식들. 네. 그거를 또 네. 다 겪어내셨으니까 아나운서님과 마찬가지로 다들 좀 독하신 분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분들이 다 자기의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이뤄내고 예. 돌아보니까 뭐 그런 과정을 거치기는 했지만 아이들이 그것을 이제 엄마에 대한 원망으로 돌리기보다는 아이들이 좀 자라고 나니 네. 엄마가 스스로 자기 일을 놓지 않고 열심히 했던 거에 대해서 멋있게 생각을 해주고 또 자기가 어렸을 때 그렇게 뛰어논 것에 대해서 원망하기보다는 좀 더 이해를 해주고 그런 게 참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항상 이렇게 죄책감과 죄의식에 시달려서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네. 그렇게 지냈다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애들도 나를 좀 이해해주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책을 읽는 독자분들도 그런 위안을 좀 같이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런 아이들 뿌리쳐가면서까지 네. 걸어오는 그 인생 역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버텨내시고 이겨내 오신 그런 분들 또 공통적인 어떤 그 마음가짐이랄까? 스킬이랄까? 뭐 이런 거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예. 뭐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각각의 교육 철학들이 다들 나름 있으세요. 근데 네. 공통적인 것을 몇 가지 꼽으면 일단은 자신의 행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행복해야지 궁극적으로는 아이도 행복해진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일을 포기하고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에는 행복이 아니라 내 스스로 불행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게 아이한테 과연 좋을까라는 것에 대한 그 확신? 기운을 전해받겠죠. 아이도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이들과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은 보내주지 못하지만 내가 내 일을 함으로써 느끼는 행복이라든지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행복감을 느끼게 되면 아이도 같이 이제 행복한 감정 상태가 된다라는 것 그런 믿음이 확고하게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두터우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중고등학생 아이들 같은 경우에 요즘에 또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뭐 여러 가지 위험에도 많이 노출이 되고요. 특히 뭐 뭐 책에도 나오는데 중학생 아들이 막 게임에 너무 빠져가지고 그거를 이제 옆에서 계속 컷할 수가 없으니까 엄마는 밖에 나가 있고 아이는 집에 있는데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겪어냈다라든지 뭐 아이에게 용돈을 좀 줘야 하잖아요. 아무래도 엄마가 집에서 계속 케어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
뭐 아이에게 그냥 아이를 믿고 큰 돈을 체크카드에 턱하니 이렇게 맡겨서 아이가 아.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근데 오히려 그렇게 자유를 주니까 아이가 방임해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갖게 되더라. 예, 뭐 이런 사례들도 있고. 그러니까 좀 아이를 믿고 아이의 편에 서서 항상 생각을 하고 뭐 그런 공통적인 다 그러면서 자기의 행복을 찾고. 중시하고 네. 찾고. 네, 그 뭐 아이가 밖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 그것에 대해서 아주 전폭적으로 믿고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뭐 의견을 내고 지지해주고 뭐 또 왕따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 왕따를 겪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때도 아이의 편에서 무조건 아이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주고 예, 그런 식으로 뭐 그 여기 나오신 인터뷰 해주신 분들의 공통점 보자면 예, 뭐 그런 점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자기의 행복을 끊임없이 추구한다는 그 네. 공통점이 네. 마음에 좀 와닿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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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고 음. 아무튼 음. 내가 행복하고 바로 쓰는 거, 네. 내 아이, 내 주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예, 거 맞습니다. 그런 예. 거 아닐까 싶네요. 네. 자, 이 11분의 이야기 우선순위를 매길 수는 없습니다. 네, 네, 예, 네. 그래서 제가 콕 집어서 이분 얘기 들려주세요. 이렇게 아, 여쭙진 않을게요. 네, 그래도 네. 아나운서님께서 네. 한번 오늘 이 자리 통해서 소개해 주시고 싶은 분, 또 사례 에피소드 이런 거 있다면은 글쎄요. 한두 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딱 기억에 남는 분은 그 한국 뉴욕 주립대학 네. 그 송도에 있어요. 네. 거기 손미양 교수라고 계신데 네, 네. 그분의 이야기인데 음, 그분의 아이가 학교에서 네. 좀 왕따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좀 힘들어 했나 봐요. 그런 상황에서 글쎄 과연 저 같으면 그렇게 행동 못했을 것 같아요. 과감히 학교를 그만두게 하고 홈스쿨링을 시키셨어요. 예. 일하는 엄마기 때문에 아이를 집에서 홈스쿨링 시킨다는 게 좀 어렵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홈스쿨링이라고 해서 시간표를 짜서 뭐 국어, 영어, 수학 뭐 이렇게 시킨다기보다는 네. 아이가 스스로 자기 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경험을 쌓게 해주는 이를테면 뭐 캠프 같은 게 있으면 네. 많이 보내주고 아이가 축구를 좋아한대요. 그러면 축구하는 캠프 같은 것들 많이 보내주고 뭐 정말 실컷 놀 수 있도록 뭐 여기저기 휴가를 있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놀러를 다니게 하고 그리고 뭐 TV를 볼 때도 그냥 이렇게 앉아서 보는 게 아니라 관련된 얘기로 서로 막 토론 비슷하게 얘기를 많이 넓혀가고 그러니까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가 원하는 방향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맞춰주셨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가 결국에는 자기와 잘 맞는 학교, 대안학교를 골라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뭐 요강이라든지 스스로 다 알아봐서 에세이 같은 것들도 다 직접 만들어서 아이가 자기가 스스로요? 네네 스스로. 그래서 뭐 이번 달에 이제 아마 입학을 했을 거예요. 예. 뭐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 교통방송의 정현주 아나운서 네. 개인적으로 또 친한 선배이기도 한데 팬 많죠 이분. 네. 네. 그분은 아이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이에요. 네. 요새 중2병이라 그래서 되게 무섭잖아요. 음, 예,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 중학교 2학년이 네. 벌써 사춘기 와요? 요새 중2병이라 그래서요. 아주 그렇구나. 가장 그 왜 얘기 있잖아요.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만 예. 북한의 김정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예. 우리나라 중이들이 무서워서라는 얘기가 있다고. 예, 예. 그래서 아주 우리 중이들 사춘기 시기인데 그 아들이 그 게임 때문에 엄청나게 그 엄마랑 다툼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봐주셨는데 네. 전화가 왔대요. 그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아이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하고 네. 할머니가 계속 못하게 해도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엄마가 지금 당장 네가 와서 좀 해결을 해라. 며느리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정말 긴급한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방송을 몇 시간 남겨두고 택시를 타고 부랴부랴 집으로 달려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정말 게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네. 말을 안 듣고. 그래서 한글 파일을 열라고 컴퓨터 예. 시켰대요. 그랬더니 내가 부른 대로 받아 적어라. 사표, 사직서. 뭐 TBS 교통방송, 뭐 정현주, 뭐 귀하는 뭐 몇 월 며칠부로 뭐 가정상의 어떤 이유로 회사를 그만둔다라고 받아쓰게 했대요. 네. 근데 아이는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얼마나 그 일을 좋아하고 일을 하는 걸 즐거워하는지를 느꼈기 때문에 그 자기로 인해서 엄마가 회사를 그만두는 일을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심 상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표를 쭉 다 지우더니 엄마 그냥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게임 안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아주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아요. 뭐 교환 교수로 뭐 파리에 간 그 이정희 그 중앙대학교 이정희 그 무용학과 교수가 있어요. 네. 그분의 따님이 이루다라고 댄싱 라인 최근에 그 춤추는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웹넷에서 아주 인기 있었던 네네. 예, 그 프로그램의 이루다라는 그 무용가의 어머니시기도 한데 그분은 파리에 교환 교수로 가게 되셨는데 예. 6개월 동안 그 아이 둘이 엄마랑 못 떨어진다 그래서 그 음. 두 아이를 데리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취학 전에 아이 둘을 데리고 가서 그 파리 아파트 안에다가 애 둘만 남겨두고 학교를 왔다 갔다 하시는 일을 하셨대요. 6개월 동안. 사실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정말 방법이 대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경험도 있고요. 뭐 아주 다양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예. 이렇게 표현하면 네. 어떨까 싶네요. 그 일하면서 동시에 아이 기르는 네. 분들을 위한 네. 이 위기 극복 사례 소백과 사전.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예. 사실 이게 어떤 솔루션을 제시하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 책을 보고 엄마들이 어떤 나의 어떤 고민을 이 책을 봐서 통쾌하게 해결이 됐다. 이런 건 아니고요. 네. 다만 제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그 대단한 엄마들도 소위 잘 나가는 엄마들도 이런 같은 아픔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보면서 좀 위안을 삼고 힐링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썼어요. 괜찮다는 네, 우리도 괜찮다. 그렇고 다 그렇다. 그쵸. 이런 느낌. 네네. 그래도 네. 된다. 또 아이는 잘 크더라. 너무 죄책감 갖지 말아라. 자, 마지막 질문을 네네. 드릴게요. 네. 결혼 앞두고 있는 여자들, 여성이란 표현이 이게 좀 안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예, 여자들. 예, 또 출산 앞두고 있는 여자들.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여자들. 네. 기로에 서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네. 분들한테는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비슷한 고민을 하는 후배들이 가끔 그런 고민들을 얘기를 하고는 해요. 그래서 저는 이 11분의 엄마들을 만나면서 느낀 거는 제가 스스로 행복할 때 네.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고 가정도 평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 게 언제인가를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더 행복하다면 그게 더 뭐 내 아이에게 좋은 기운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과감히 일을 포기하고 아이를 기를 동안은 아이에게 매진하는 것도 좋다. 다만 그것을 포기함으로써 얻는 어떤 불행이라든지 아픔이 있다고 하면 네. 내가 더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이 결국 아이를 위하는 길이기도 하고요. 저는 가급적이면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예비 워킹맘 여러분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아주 바쁘실 텐데 네. 이렇게 시간 내서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말씀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예, 다음번에 또 더 좋은 소식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네, 네.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예, 다 담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한데요. 다 담으시면 안 되죠. 그래야지 네. 책도 사서 보시죠. 네, 그래서 네. 일하는 엄마뿐만 아니라 네. 그 일을 뭐 직업이 없는 엄마라고 하더라도 여기 그 육아에 대한 팁들이 또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좀 얻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많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나운서님. 네, 감사합니다. (30분) 책 읽기 3월 7일에는 국회방송 김보영 아나운서가 쓰고 지식 너머가 펴낸 대한민국 대표 엄마 11인의 자녀 교육법이라는 책을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같은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